3학년 여러분, 오늘은 냉한대 기후에 대해서 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기후 구분에서 열대, 온대, 건조까지 배웠고, 냉한대 기후, 그리고 고산 기후는 사실 열대 기후에서 조금 다루긴 했었는데, 그거까지 하면 기후에 대한 내용을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세계 지리의 절반 먹고 가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나갑시다. 오늘 나갈 내용은 냉대기후와 한대기후 그리고 냉한대기후에 나타나는 지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냉대랑 한대가 내용이 많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지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냉한대기후는 묶어서 같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칠 거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후적으로는 냉대와 한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마인드맵을 통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냉대 기후는 구분하는 기준이 얘네들이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 미만, 그리고 최한월 평균 기온 영하 3,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 이상, 최한월 평균 기온 영하 3도 미만이 이제 냉대 기후인데, 냉대 기후에서 DF 냉대 수빈 기후와 DW 냉대 동계 건조 기후가 구분이 되는 기준은 겨울 강수량이에요. 연중 수빈한 F가 붙은 건 연중 수빈이라 그랬죠. 겨울 강수량이 많아서 연중 고른 강수가 내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DF가 되는 거죠. 연중 고른 강수. 그리고 DW에는 겨울에 강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DW로 분류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분포하고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르죠. DF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서 보면 교과서를 잠깐 볼까요? 교과서에 기후가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 교과서에서 지금 A 지점이 표시되어 있는 요거 뭐라 그럴까요? 민트색이 쭉 이제 러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데, 이 동아시아 쪽보다는 유럽 쪽에 걸쳐서 훨씬 넓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함께 캐나다 쪽, 미국 이쪽에 있는 캐나다 주변으로도 역시 냉대 수빈 기후가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위도대의 동緯도 지역, 대륙 동안 지역인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쪽 러시아 동부 지역은 겨울 건조기후, 냉대 겨울 건조기후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연중 고른 강수가 나타나는 DF는 러시아의 주로 서부 지역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러시아 서부 지역이 여기가 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 그리고 해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바닷가 대서양으로부터 불어오는 습기들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우리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 지역보다는 강수가 고르게 내려서 DF 기후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랑 캐나다, 그리고 DW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지역의 동부 지역, 그리고 동북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냉대 기후의 자연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교차가 크다는 거예요. 연교차가 커. 그 이유가 냉대 기후 지역은 겨울이 굉장히 추운데 이 지역은 1년 내내 겨울인 게 아니에요. 냉대 기후 구분 기준에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 이상이 있죠. 이 지역은 여름에는 따뜻합니다. 러시아 그 만화 마샤와 곰 같은 거 보면 선생님 아들이 좋아해서 핸드 많이 보는데 다 봤어요. 전 시리즈를. 거기에 보면 여름에 굉장히 뜨겁다는 걸 표현하는 화도 있어요. 그 러시아의 여름이 뜨겁고 덥습니다. 우리나라 마치 여름처럼 더운 환경이 나타나고 겨울은 우리나라보다 더 추워요. 근데 뭐 요즘은 기상이후로 우리나라가 더 추운 지역도 간혹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교차가 겨울에는 차가운 대륙의 영향을 기온이 뚝 떨어져서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여름이 되면 또 대륙은 비열이 작다 그랬죠. 뜨겁게 기온이 올라가서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게 이 냉대기후의 첫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냉대기후 지역에는 침엽수림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를 타이가 지대라고 불러요. 러시아를 배경으로 만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러브 오브 시베리아, 러브 오브 시베리아 영화를 보면 그 시베리아 지역에 드넓은 침엽수림, 타이가 지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에도 있어요. 교과서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소나무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뭐 사람이 손대서 기르는 게 아니죠. 자연에 쫙 펼쳐져 있는 이 소나무 숲을 타이가 지대라고 부른다는 거,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 지역의 토양은 포도조리라는 산성 토양이 나타납니다. 회백색의 산성 토양이 나타난다. 강한 산성 토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침엽수가 자라는 곳에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일반적으로 산에 가면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고 그 밑에는 버섯도 자라고 삼도 자라고 각종 곰치라든지 다른 나물들이 많이 자라는데, 이 회백색의 산성토가 침엽수, 그 타이가 지대 밑에는 강한 산성토가 있어서 다른 식물들은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침엽수림만 우거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냉대기후 지역의 자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거 생활에서는 이게 나무가 많으니까 당연히 통나무 집을 많이 짓고, 핀란드 같은 데는 사우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습식 사우나 같은데 통나무로 된 집에 그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쫙 나오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사우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게 이게 냉대기후 지역의 특징이고, 경제활동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연 특징을 활용하는 거겠죠. 나무가 많아요. 침엽수림이 많은데 이 침엽수림이 목재를 가공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연질목이라 그래요. 굉장히 연한 나무예요. 그래서 목재로도 활용하는데, 특히 종이를 만들거나 휴지를 만드는 종이나 펄프 제작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업이 발달됐다고 얘기를 해요. 임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 기온이 낮아서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도 있지만 사람들이 근데 농사 안 지으면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곡물도 농사를 지어요. 그 중에서도 내한성 작물들, 이 내한성이 추위에 견뎌내는 성질이 굉장히 강한 건데 벼는 못 자라요. 벼는 내한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한성 작물인 보리나 밀,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게 됩니다. 이 보리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맥주를 좋아하죠, 선생님은. 보리맥, 이게 보리가, 보리차를 선생님 끓여 먹고 맥주도 많이 마셨는데 굉장히 찬 성질이라고 그래요. 차가운 기후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찬 지역에서 자라니까 그 곡물의 특성 자체도 굉장히 냉하다고 그럽니다. 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먹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잠깐 상식. 자, 다음에 한대기후 봅시다. 한대기후는 ET, 툰드라 기후와 EF, 영구 빙설 기후로 구분이 되는데,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최나널 평균 기온이었죠. 최나널 평균 기온이 0도 이상 10도 미만이면 우리가 툰드라 기후라고 얘기를 했고, 최나널, 가장 따뜻한 달이 0도보다도 낮으면 우리가 영구 빙설 기후라고 공부를 했어요. 빙설 기후, 영구 빙설 기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와 마찬가지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주로 북극해 주변입니다. 북극에는 대륙이 있어요, 없어요? 1학년 통사 시간에 말했죠. 없습니다. 북극은 바다예요.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거예요. 북극해 주변, 러시아 지대를 생각하면 되겠죠. 러시아 일대를. 바로 이쪽이죠. 여기가 지금 북극해고, 북쪽, 북극해 연안, 여기가 다 대부분 러시아 땅이죠. 이쪽은 캐나다 땅이고, 여기에 지금 보라색으로 나온 게 툰드라죠. 북극해 바다, 북쪽에 있는 바다, 북극 쪽에 있는 바다 주변에 있는 이 북극해 연안이 대부분 툰드라 기후가 나타난다. 북극해 주변. 그리고 북극해 주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이슬란드, 그리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 그린란드 해안가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가 그린란드죠. 그린란드 요 해안가일 때 역시 툰드라 기후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영국보다 조금 더 북서쪽에 있는 여기 아이슬란드 이 지역에도 툰드라 기후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EF, 영구 빙설 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이제 나머지가 될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이제 남극 대륙. 북극은 대륙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남극 대륙이랑 그린란드 내륙 지역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툰드라 기후가 일부 또 나타나는 곳은 고산지대. 일부 고산지대에서 역시 해발고도 높은 기온이 낮으니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경제 활동을 살펴보게 되면 얘네 둘의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ET는 어쨌건 영상으로 기온이 낮긴 하지만 여름에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짧은 여름이 있어요. 여기도 근데 뭐 짧은 여름이 우리처럼 더운 반팔 입는 여름이 아니에요. 추워요. 근데 여기서 툰드라 기후에서 여름이라는 건 얼음이 녹는 시기를 말해요. 얼음이 녹는 시기가 와요.
얼음이 녹게 되면 그 자리에 이끼류가 자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구 빙설기후는 1년 내내 얼음이 덮여 있어요. 1년 내내 덮여 있으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생이 없다. 이게 둘의 차이점이 될 텐데, 식생이 없다. 이게 얘네 둘의 차이점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의 그 문화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잠깐 이제 자연 특징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연 특징에서 첫 번째는 얘네 한대 기후 같은 경우엔 툰드라나 영구 빙설 기후나 전부 다 굉장히 고위도, 극지방 가까이에 있어요. 극지방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나타납니다. 백야, 극야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뭔지 다 알고 있죠? 위도가 높은 그 극지방으로 가게 되면 북극은 7월에 해가 지지 않는 그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그리고 북극에서 백야가 나타나면 남극에서는 극야가 나타나는 거죠. 흑야,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는. 요걸 소재로 한 영화도 있다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역은 1년 내내 기온이 낮으니까 땅 속에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영구 동토층은 땅 속에서 1년 내내 안 녹는 층이에요. 얼어 있는 층, 땅인데 얼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위쪽에는 ET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지표 중에 일부,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 지표 부근은 땅이 여름에는 녹았다가 겨울에는 얼었다가 이렇게 반복돼요. 이렇게 그런 거를 활동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겨울에는 얼어 있지만 여름에 따뜻해져서 녹으면 땅이 수분을 흡수했을 테니까, 얼었을 때 얼음이 있으니까 여름에 녹으면 수분이 되겠죠. 그래서 수분 때문에 토양이 움직입니다. 경사 방향을 따라서 천천히. 그걸 활동층이라고 그러고, 한대기후에는 요 영구 동토층과 활동층이 함께 나타난다. 특히 ET의 활동층이 나타나는 거겠죠. 경제 활동을 보면 한대기후 지역은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기후 작물을 재배할 조건이 안 되죠. 이끼류가 자라는데 이 이끼류를 뜯어먹고 사는 아주 덩치 큰 동물이 있어요. 스벤, 겨울왕국의 스벤, 술록을 유목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생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술록 유목은 전통 생활이고 지금 사는 건 아니죠. 술록 유목이 이루어지고, 의식 중에서 의는, 옷은 이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하니까 식물, 원료인 옷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냥하게 될 텐데, 그 사냥하고 남은 가죽, 껍질, 가죽이나 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가죽옷, 털옷을 만들어 입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식으로는 역시 농사가 안 되니까 고기를 잡아 먹어요. 사냥을 하는데 주로 바다 표범, 그리고 물고기, 연어, 이런 것들을 사냥해서 먹는데, 요리를 해서 훈제를 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날고기로 먹는 게 굉장히 이 지역의 특이한 문화입니다. 우리도 다 훈제는 뭐 누구나 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날고기로는 뭐 우리도 회를 먹기는 하는데 그거를 주식으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날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춥기 때문에 비타민을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비타민은 우리가 식물로부터, 그 과일이나 채소류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 건데 인간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특히 비타민 C는. 그런데 이 육고기에서 걔네들을 열로 가공하면 육고기 자체에 있던 비타민들의 일부가 다 파괴가 된다고 해요. 섭취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얘네들을 날고기로 먹으면 육고기에 있던 이 비타민 C를 섭취를 함으로써 부족했던 걸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날고기로 먹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조사를 했을 텐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얘네들은 집을 지을 때 아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글루, 얼음집이죠. 얼음을 벽돌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탁탁탁탁 쌓아 가지고 이글루를 짓는 건데, 이거는 꾸며놓은 거예요. 실제 그 에스키모들, 그 툰드라 한대 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은 집은 아닐 겁니다. 예쁘게 꾸며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얼음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집을 짓는데, 여기에 사람이 사는 건 1년 내내 사는 거 아니에요. 이글루는 임시 가옥이에요. 멀리까지 물고기나 바다 표범이나 이렇게 잡으러 사냥을 나갔다가
사냥 나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잠을 자야 돼. 그때 일시적으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짓는 집이고, 지금 이 지역에는 대부분 고상가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상가옥? 왜 고상가옥?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왜 고상가옥이 들어가 있는지. 고상가옥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요거랑 관련이 있죠. 활동층. 한대 기후의 토양은 밑에는 1년 내내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이고 그 위에 활동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활동층이 시간이 지나면 따뜻해지는 여름이 오면 녹습니다. 이 집 같은 데 보면 요 밑에가 지금 이끼류가 막 자라고 있죠. 활동층이에요. 그러면 여름에 얘네들이 녹아. 또는 여름이 아니다 하더라도 땅에다가 이 집을 바로 붙여서 딱 지어 놓으면 집에서 난방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난방하면서 그 열이 얼음 덩어리인 이 활동층으로 전달이 되면 녹아가지고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토양의 그 활동층이 집에 있는 열로 인해서 녹아가지고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즉 집안에 있는 열이 땅으로 전달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닥으로부터 높게 띄워놓는 거예요. 집에 있는 열이 전달되면 이 활동층이 녹아서 집이 무너질 테니까. 그래서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집을 지을 때 열대기후처럼, 열대기후 지역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여기서는 집에 있는 난방열이 활동층으로 전달돼서 이 활동층 또는 영구 동토층이 녹는 걸 막기 위해서 고상가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 버리니까 열 전달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상가옥을 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